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많아서 바쁘게 달려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여자 월드컵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오늘 우리나라와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여자 월드컵 첫 경기 H조 이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이제 가졌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첫 경기 승리 뿐만 아니라 첫 골 이런 부분들까지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네. 아쉽게 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면서 우리가 콜롬비아에게 0대2로 졌습니다. 그러면서 H조 3위로 일단은 1차전을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아, 이게 첫 경기 징크스 이번에 벌써 네 번째죠. 그렇죠. 사실 남자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 좀 좋은 기억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자 월드컵에 총 3번 출전을 했습니다. 2003년 미국, 2015년 캐나다 그리고 이제 2019년 프랑스 때였는데 세 번 모두 첫 경기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열린 경기랑 2015년 캐나다에서 열린 경기는 첫 경기가 모두 상대가 브라질이었습니다. 네.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3대0, 2대0으로 패배했고 2019년 프랑스 대회 때도 프랑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4대0으로 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세 경기에서 9실점 무득점. 네. 그러니까 이번 사실 경기에서 콜롬비아라는 상대가 앞선 브라질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좀 해볼 만한 상대다 이런 평이 있어가지고 첫 승리 그리고 첫 득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여자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의 첫 경기 성적은 4패와 무득점으로 조금 더 먼 미래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이번 대표팀의 목표가 8강까지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네. 근데 16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남은 경기도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좀 초반에 우리 흐름으로 이제 가져왔었을 때 그렇죠. 그때 좀 골이 터지지 않았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에 이제 콜롬비아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해 왔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심서현 선수의 이제 핸드볼 파울에 의해서 이제 네.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제골을 내줬고 이후에 이제 카이세도 선수에게 이제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은 이제 0대2로 졌는데 물론 이제 남은 경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모로코와의 경기 그리고 독일과의 최종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첫 경기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승점을 잡고서 그렇죠. 그 다음 경기를 좀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목표는 일단 좀 깨진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PK가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맞아요. 네,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공이 그 키퍼 손을 맞고 흘러 들어가 버렸는데 네. 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결정력이 네네.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 두 점을 실점했는데 키워드를 좀 꼽자면은 네. 첫 번째 실점 때는 불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슈팅이 이제 심수현 선수의 오른팔에 맞으면서 사실은 핸드볼을 불어도 그만 안 불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공이 굴절이 됐으니까 핸드볼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키워드가 불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골문을 그동안 지켰던 김정미 선수가 최근에 좀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 개막전을 앞두고 윤영글 선수로 네. 주전 골키퍼를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윤영글 선수의 캐칭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영글 선수라든가 김정민 선수 어느 선수가 나오더라도 이 골키퍼 불안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게 대표팀의 주된 과제일 것 같고 네. 콜린 벨 감독이 후반 23분에 손하연 선수랑 조소연 선수를 불러들이고 공격 쪽에 이제 변화를 줬죠. 박은선, 그렇죠. 강채림 선수를 모두 투입을 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물론 박은선 선수 피지컬이 좋긴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롱볼 소위 말해서 뻥축구가 많아진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이 콜롬비아가 워낙 거친 축구로 우리의 이제 경계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빌드업을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경기 좀 잘 치러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일단 좀 그래도 화제가 됐던 거는 최연소 선수, 유진 페어 선수까지 투입되면서 좀 반전을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자 월드컵 역대 최연소죠? 네, 여자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네. 이제 남자 월드컵까지 이제 통틀어서 유진 페어 선수가 역대 최연소 월드컵 대회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16세 26일에 이제 기록을 이제 세우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 월드컵에서는 지난 1999년에 나이지리아 대표로 이제 여자 월드컵에 참가를 했던 네. 이페아니 치에진 선수, 이 선수가 당시에는 16세 34일의 기록이
되는데 거의 한 일주일 8일의 차이로 예, 이제 네. 페어 선수가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네. 뭐 많은 시간을 뛴 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렇게 1차전에서 또 이제 좋은 경험을 이제 싸움으로 해서 향후에 또 유진 페어 선수가 또 이제 한국 여자 축구의 또 네. 새로운 에이스로서 또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콜롬비아와의 첫 대결을 앞두고 콜롬비아란 팀 자체의 색깔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거친 팀이어서 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봤던 경기로서는 네.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볼키핑을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다. 네. 미드필드에서 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친 플레이에 선수들이 지레짐작으로 겁먹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특히 저는 이 9번의 콜롬비아 9번인 라미레즈 선수가 후반에는 진짜 원맨쇼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 기량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휘젓고 다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피지컬뿐만 아니라 스피드에서도 이 콜롬비아 선수들에게 조금 밀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나아갈 길에 있어서는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네. 보완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현장 멘트를 보면요. 네. 이금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주는 게 아쉬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수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골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좀 울먹이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좀 짜잘한 그런 어떤 실수라든가 좀 어떤 그 흐름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가장 분한 거는 선수들이겠죠. 그렇죠.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느낀 바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모로코를 노려봐야 될 텐데요. 네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강행 좀 험난해졌죠. 그렇죠.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32개 나라로 늘었기 때문에 조 3위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서 독일과 모로코의 경기에서 독일이 6대 0으로 모로코를 제압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쯤 되면 이제 독일이 조 1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오늘 무조건 잡았다면은 어떻게 보면 16강행 8분 운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반대로 콜롬비아가 8분 운선을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로코와 이제 2차전 그리고 3차전 독일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모로코는 잡아야 되고요. 네. 근데 독일과 모로코의 경기를 보니까 과연 우리가 3차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독일이 현재 피파 랭킹 2위이기도 하고 네. 어제 경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독일이 이 피지컬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점했죠. 네. 그리고 후반에 이제 모로코 수비진이 크게 무너지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독일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면서 후반에 참 이 많은 득점을 하면서 결국은 6대 0이라는 아주 큰 스코어 차이가 났는데요. 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차전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무조건 많은 득점을 하고 이겨야 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3차전 독일과의 경기를 이제 지켜봐야 할 텐데 뭐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론 2년 전에 2021년 10월에 피파 랭킹 1위인 미국과 원정 평가전에서 0대 0 무승부를 거뒀던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 경기까지도 우리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맞습니다. 입장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고로 이 뉴질랜드가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꺾어서 개막전에서 네. 굉장히 파란이다 했는데 이 뉴질랜드가 또 오늘 필리핀한테 졌어요. 그렇죠. 여자 축구는 특히나 이렇게 승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봤을 네. 때는 저는 그때가 생각납니다. 러시아 월드컵. 독일을 마지막에 꺾었던 그렇죠. 그 카잔의 기적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뭐 우리가 관용구처럼 쓰는 말입니다만 공은 둥글고 그렇죠. 승부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말씀마다나 진짜 아직 포기하긴 이르고요. 네.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굳세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다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시간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황선우 선수가 200m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회 결과 나왔나요? 네, 조금 전까지 참 이 경기 제 체크하느라고 예. 정신이 없었는데요. 황선우 선수 동메달 땄습니다. 그러면서 2회 연속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황선우 선수가 해냈는데요. 박태환 선수가 과거에 2007년과
2011년 세계선수권에서는 메달을 따냈죠. 근데 네. 2009년 로마 대회 때는 당시에 메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황선우 선수가 이제 한국 수영에서 새로운 또 역사를 달성해냈고요. 오늘 경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황선우 선수가 150m까지는 2위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이 영국의 이제 매튜 리차즈 선수 그리고 톰딘 이 영국의 두 선수가 치고 나서면서 결국은 이 두 선수에 밀리면서 1분 44초 42의 기록으로 네. 이제 3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기록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작년에 세웠던 이 자신의 한국 기록을 1년 만에 경신을 하면서 아주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0.1초, 0.15초 정도 네네. 차이가 났네요.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그렇죠. 일단은 결승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이나 포함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높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레인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두 선수나 출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나란히 3위랑 6위를 기록했다는 거 참고로 이 두 선수는 준결승에서도 3위랑 6위를 기록했었는데 저는 이 역경을 보면서 박태환 키즈들이 네. 이제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벌써 그럴 때가 됐네요. 더 이제 네.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황선우 퀴즈, 이호준 퀴즈도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황선우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포포비치가 네. 막판 레이스에서 그러니까요. 페이스를 좀 잃은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4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최근 남자 자유형 200m는 진짜 누가 하나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메달권 밖으로 멀어질 수도 있겠다. 춘추전국 시대다. 그런 네.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포포비치가 150m 지점까지는 1위였거든요. 맞아요. 유일하게 1분 16초대를 기록을 했는데 막판에 황선우 선수가 바로 옆에서 압박을 했고요. 그쵸. 그런 이제 사이에 또 영국의 이제 매튜 리처즈 선수가 좀 의외로 막판 스퍼트에서 좀 힘을 발휘하면서 1분 44초 30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고 네. 작년에 이 3위에 올랐던 톰딘 선수가 1분 44초 32 그러니까 두 선수의 차이가 0.02초 차에 불과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앞으로 이제 이어질 9월 10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네. 내년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렇죠. 이 선수들 간에 이제 여러 경쟁들이 있겠지만은 네. 이 0.01초의 승부가 이 자유형 200m에서 메달색을 좌우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대로처럼 진짜 그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게 중국 판자노 선수도 결승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네. 결승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아시안 게임 다가오니까 네. 이제 판잘러 선수와의 대결 기대를 했는데 지금 8명까지 출전한 결선에서 10위에 그쳤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200m 지금 춘추전국 시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우 선수 일정 아직도 남아 있죠? 네, 자유형 100m 예선과 준결승 경기 내일 치르고요. 네. 그리고 오는 28일에 개영 800m까지 출전합니다. 사실 이 개영 800m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수영이 굉장히 기대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황선우 선수뿐만 아니라 또 이호준 선수 그리고 김우민 선수도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 자유형 1500m에서 또 값진 또 한국 신기록을 자유형 800m죠. 여기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을 해냈는데 네네. 이 선수들이 펼칠 또 여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개영 800m는 4명이 모두 자유형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박태환 선수 때만 하더라도 박태환 선수 한 명만 있었으니까 네. 개영이라는 종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지금 김우민, 이호준 그리고 양재훈 선수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호준 선수 200m 결승에 나섰죠. 그리고 김우민 선수도 400m에서 5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수영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그 여자 개인 혼영의 김서영 선수는 안타깝게도 결승행까지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 여자 개인 혼영 200m에서 4연속 이 세계 선수권 결선 진출을 노렸던 김서영 선수였는데요. 아쉽게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끝나고서 김서영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였죠.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다독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김서영 선수가 한국 수영에서 보여줬던 그런 성과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보낼 만하고요. 오는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또 다른 여경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주시죠. 배드민턴계에서의 안세영 선수의 지금 업적이 눈에 띄는데 네. 이번에 코리아 오픈에서 또 이제 정상에 올랐단 말이죠. 지난해에도 우승했고 올해도 우승하고 이 코리아 오픈 2연패가 방수현 선수 이후 29년 만입니다. 와.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48경기 중에서 단 5패밖에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 이번 다가온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나누는 주간 MLB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KBS의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메이저리그 소식 주간 MLB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네. 아, 정말 선두 타자로 바꾸고 나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전할 소식이 많은데 네. 사실 빅리그 진출이 이렇게 연타석 홈런을 칠 거라고 저는 사실 상상을 한 경기 2개 홈런을 칠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선두 타자로 나서서 오늘 이제 솔로 홈런을 쳤죠.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경기에 할 만큼 했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14호 홈런까지도 추가를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지금 7월에만 타율이 3할 2푼 4리에 1푼 4리에 홈런이 벌써 5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진짜 20-20 클럽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름 거의 다 새겨놓은 거나 다름없는 골드글러브에다가 공격력만 보고 주어지는 상인 실버 슬러거 설정도 조심스럽게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김하성 선수 공격력은 아쉽지만 이라고 작년에 계속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수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네, 그 평가들. 네. 아직 시즌 거의 뭐 절반 정도 남았는데 벌써 네. 작년 기록을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정현우 PD가 이야기한 대로 이번 달에만 지금 홈런 5개를 쳤고요. 그러면서 지금 두 자릿수 홈런 기록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더 고무적인 것은 뭐 장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뭐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23타석 연속 삼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진 없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이게 쳐내는 그런 어떤 모습만으로도 김하성 선수가 참 이 공격적인 면에서 많이 좀 향상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데뷔 첫 해에 홈런이 8개였고 작년에 이제 11개. 그러면서 지금 올 시즌에는 지금 벌써 13, 14홈런까지 지금 쳤으니까 뭐 계속해서 만약에 이 추세만 간다면은 도루도 현재까지 18개 기록하고 있거든요. 20홈런 20도루 기록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샌디에이고 팀 자체로 봤을 때도 이런 네. 활약을 펼치는 이루수는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자평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3할 타율 언저리를 기록하는 이루수가 2005년 시즌 마크로레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의 20년 전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뭐 크로네머스라든가 다양한 이루수들을 시험해봤지만 김하성 선수를 샌디에이고가 이제 영입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샌디에이고 팬들 사이에서도 김하성은 절대 트레이드 불가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외국에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지불한 상태잖아요. 그만큼 이제 김하성 선수에 대한 애정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샌디에이고가 최지만 선수의 소속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상대하면서 국내 팬들은 좀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오늘 뭐 피츠버그는 어땠나요? 네, 오늘 피츠버그의 최지만 선수와의 맞대결이 기대가 됐는데 아쉽게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샌디에이고와 오른손 선발인 다르비슈를 사실 선발로 내세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지만 선수의 출전이 기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끝내 대타로도 네. 대수비로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아쉬웠던 것은 김하성 선수가 맹활약을 했는데 샌디에이고가 피츠버그에게 4대8로 패하면서 2연패에 또 빠졌습니다. 네. 오늘 이 다르비슈가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요. 피츠버그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타선이 폭발하면서 결국은 샌디에이고가 아쉽게 졌는데 계속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요. 분위기에서 이 샌디에이고가 조금 더 성적을 냈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적이 좀 뒷받침된다면은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더 빛이 날 텐데 맞습니다. 그 부분 하나가 딱 아쉽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요즘 MLB 이야기하면 오타니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메이저리그 홈런 1위죠. 그렇죠. 시즌 36번째 또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이 지금 저희가 본 기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발사각이 19도입니다. 사실 이 19도짜리 발사각이라고 하면은 펜스 직격. 그렇죠. 쉽게 말해서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입니다. 거의 그런데 식선. 이런 타구가 워낙 타구 속도가 빠르고 힘이 좋다 보니까 펜스를 그대로 넘어가는. 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야구에서 장종훈 선수가 네. 유격수키 살짝 넘기는 타구 쳤는데 그게 홈런이 됐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타니 선수가 이런 타구들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화에도 이거 쓰면 혼나요. 그렇죠.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오타니와 관련한 트레이드설은 여전히 나오고 있죠. 네, 메이저리그의 트레이드 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오타니 선수의 트레이드는 미국 메이저리그 현지에서 굉장히 최대 관심사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행선지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미국 CBS 스포츠라든가 MLB 네트워커에서 뭐 지금 여러 그 오타니 선수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뭐 텍사스 레인저스
레인저스 또 여기에다가 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유망주가 많은 이 그렇죠. 볼티모어라든가 애리조나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우리보다도 일본의 현지에서는 더욱더 오타니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클 텐데 네. 그 자국 내에서 실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1위가 다저스, 2위가 양키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의외로 3위가 템파베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5위가 볼티모어 오리어스고 네. 일본 팬들이 왜 이렇게 템파베이나 볼티모어를 좋아할까 했는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어떤 그 경쟁력 때문이 아닐까. 오타니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번에 다저스로 생선지가 정해지게 되면은 네. 내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예. 공식 개막전을 서울에서 하기로 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이고 그리고 다저스에 만약에 오타니가 온다면 이제 서울에서 그렇죠. 이 오타니와 김하성과 오타니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토론토와의 대결이 있어가지고 네. 류현진 선수가 복귀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류현진 대 오타니의 선발 맞대결을 볼 수 네. 있을까 했는데 그거는 안 됐죠. 사실 그 이번 이제 빠르면은 이번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복귀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스포츠net 이제 현지 매체에서도 8월 3일 이후로 류현진 선수가 완벽한 몸 상태를 이제 갖춘 다음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나 복귀를 할 것 같은데 네. 토론토가 이제 다저스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17연전 하루도 쉬지 않고 네. 를 펼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7연전에 아마 이제 초반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 17연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동이라든가 체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 토론토의 마운드에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면 선발진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또 이제 토론토에 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어제 국내 야구 소식 전하면서도 한번 짚었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이제 네.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게 돼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메이저리그와의 협상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물론 그 전까지 스카우터들이 이정우 선수의 몸 상태라든가 컨디션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했겠지만 더 도전을 앞두고 부상을 입었다는 점 분명 악재일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이정우 선수 사실 메이저리그도 메이저리그 지금 아시안 게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병역 그렇죠. 문제도 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런 고민을 일단은 제쳐두고 회복에 전념했으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 멀쩡한 모습으로 그렇죠. 확실하게 완쾌돼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네, 현재 이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이 동부지구의 순위 싸움 뭐 계속해서 또 저희가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현재 뉴욕 양키스의 성적이 좀 화제입니다. 최하위죠. 현재 공동 4위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양키스가 최하위로 마치게 된다면은 이게 33년 만입니다. 때문에 현재 이제 볼티모어부터 현재 4위 뉴욕 양키스 보스턴까지 지금 승차가 8게임 반차인데 네. 뭐 지금 지구 선두는 좀 쉽지가 않고요. 네. 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지금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양키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어떤 성적을 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할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아니, 양키스가 이런 성적인 거는 근데 이게 못하는 게 아닌 게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가면 양키스가 1위예요. 승률로 보면 말이 그만큼 없습니다. 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역시 죽음의 조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한한 것이 펼쳐지는 게 또 메이저리그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다른 팀이 너무 잘해서 순위가 밀려나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허락된 시간이 끝나는 것 같아서요. 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